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를 빼보는 거예요. a 빼기 b가 양수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은 뺄셈이고요. 다음에 빼지 않는 방법으로 제곱과 제곱을 빼는 방법이 있어요. a제곱 빼기 b제곱을 해봐가지고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건데 이게 양인지 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땐 보통 언제 쓰냐면은 모두 양수일 때,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이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겠죠. 그래서 보통 이때는 양수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식에서 어떤 때 항상 양수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절대값이 있다거나 아니면 루트가 있다거나 이럴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제곱을 했을 a랑 b가 모두 양수인 상황이니까요. 다음 세 번째로는요. 나눠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a분의 b가 1보다 크면 그럼 사실 이것도 a를 곱했을 때 b가 a보다 크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a와 b가 양수일 때, 역시 양수일 때를 따지는 문제. 그러면 a랑 b가 모두 양수일 때 a분의 b가 1보다 크면은 b가 a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죠? 근데 얘는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 때, 큰 수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듭제곱 같은 게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해줘요. 그러면 이런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저기 나와 있는 대표형 30번, 1번, 2번, 3번 문제를 증명을 해볼 거예요. 1번, a제곱 더하기 5b제곱과 4ab의 대소를 증명해 보세요 라고 했죠. 그럼 두 개를 그냥 빼볼 겁니다. a제곱 더하기 5b제곱에서 4ab를 빼보시면은 a-2b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반드시 0 이상이고 0 이상이라서 양수 더했으니까 분명히 0 이상일 거예요. 됐죠? 그래서 둘이 뺐을 때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a제곱 플러스 5b제곱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등식을 증명할 땐 일반적으로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적어주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등호는 이게 0이고 이게 0일 때, 즉 a는 b는 0일 때만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해 놓을게요. 자,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이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고요. a, b가 0보다 크다는 것은 허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제곱해가지고 빼주는 방법으로 써볼 겁니다. 그래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에서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을 빼줘 볼게요. 그러면 앞에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가 될 거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그럼 남는 거는 2 루트 ab가 되네요. 루트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0 이상일 거고요. 0보다 클 거고요. 0이 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결론은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더하기 b보다 반드시 더 큽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루트가 있어서 두 번째 거는 제곱해서 빼본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거는 직접 빼기도 어렵고 제곱해서 빼기도 어려우니까 숫자가 크기 때문에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5의 8제곱을 3의 12제곱으로 아니 뭐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눠봅시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4니까 5의 제곱의 4제곱분의 3의 세제곱의 4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25의 4제곱분의 27의 4제곱이죠. 이것은 25분의 27의 4제곱이에요. 1보다 큰 거를 4번 곱했으니까 분명 1보다 커질 겁니다. 따라서 양변에 5의 8제곱을 곱해주면은 3의 12제곱이 5의 8제곱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증명 끝. 됐지? 해서 간단하게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다음은 절대부등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a제곱이 0 이상이다. 이런 건 언제나 성립하죠.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 이상이다. 언제나 성립하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 이상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대부등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풀었던 이런 거 있죠. a, b가 뭐든지 간에 이렇게 성립하죠. 이런 것도 역시 절대부등식이에요. 이런 것도 역시 절대부등식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숫자니까.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절대부등식일 텐데 그것을 증명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증명은 아까랑 똑같아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2b제곱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 될 거고요. 이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반드시 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이쪽이 이쪽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됐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양수인데 루트가 쓰여있기 때문에 제곱해가지고 빼보시면 될 겁니다. 해서 지금 여기 증명하는 과정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후다닥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 얘기를 할 거예요. 짠, 지울게요. 산술평균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평균이 산술평균이에요. 그 학교 시험 보고 평균 내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는 것을 산술평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있다면은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거 이게 산술평균이고요. 다음에 기하평균은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는 이거를 기하평균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개일 때는 좀 다른데요. 어쨌든 두 개일 때는 이렇게 세 개일 때는 나오지 않아요. 세 개일 때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각각 얘네들을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대소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두 개를 빼보면은 이 2분의 위에 거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빼기 2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a랑 b는 모두 양수일 때만 쓸 거야. 그래서 2 루트 ab를 2 루트 a 곱하기 2 루트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물론 제곱해가지고 빼셔도 괜찮은데 그냥 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반드시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관계를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면은 루트 a와 루트 b가 같아서 이게 0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러면 등호는 루트 a하고 루트 b가 같을 때 이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성립 조건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단 등호는 루트 a와 루트 b 같을 때, 즉 a와 b가 같을 때 이때만 유일하게 성립한다. 자, 이렇게 등호 성립 조건을 적어줄 수 있겠어요. 됐죠? 됐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 플러스 b가 뭐 4일 때 a, b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모두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어본다고 하면은 a 플러스 b가 4니까 바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 이상이겠죠. 근데 a 플러스 b가 4니까요. 대입하면은 2가 루트 ab 이상일 거고요. 양변을 제곱하면은 4가 ab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의 범위는 4보다는 작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양수기 때문에 0보다는 크겠지만요. 됐지? 그럼 정확하게 뭘 할 수 있냐면은 a 곱하기 b의 최대값이 4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 플러스 3b가 4야. 이거일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a 플러스 3b가 6일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또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A하고 3B를 가지고 또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은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 이게 기하 평균이죠. 그래서 반드시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가 6이니까요. 3이고요. 양변을 제곱하면은 9가 3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3 이하다.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산술기하 평균이죠. 그래서 A 곱하기 B 최대값은 3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언제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봐봐. 만약에 A 더하기 B, 얘가 합이 일정합니다. 합이 일정하면은 곱한 게 몇 이하다.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곱이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합이 일정하면은 A 곱하기 B가 몇 이하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곱이 일정하면은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요.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산술기하 평균은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쓰일 거예요. 아마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쓰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라든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이것은 산술기하 평균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지. 해서 우린 여기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필 그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그래서 하필 그때 꼭 외웠어요. 하필 그때 하필 그때 하필 그때 비가 내린 거지. 그치? 그래서 하필 그때 이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야. 하필 그때 자, 그래서 저도 산술기하 평균 배울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우리 어머니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어머니라는 존재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공부하다가 좀 쉬어볼까 하고 만화책을 딱 꺼내는 순간 바로 들어오시는 게 어머니야. 맞죠? 하필 그때. 그래서 어머니도 바로 산술기하 평균인 거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반드시 하필 그때.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하필 그때. 그럼 반대로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겠지. 그지? 산술기하 평균은 바로 하필 그때야. 이런.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지금 A랑 A분의 4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곱이 일정하지, 그지? 이 두 개는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 수 있을 거냐면 그렇죠.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적어보면은 사실 산술기하 평균이 이거지만 2를 곱해가지고 A 플러스 B가 2 루트 AB 이상이다. 이렇게 많이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A 플러스 A분의 4가 2 루트 곱한 거 4 이상이다. 이게 바로 4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4입니다. 4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해본 거고요. 다음에 이것도 한번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해볼게요. 얘는 전개를 해보시면은 2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맞죠? 그랬더니 이 두 개가 또 뭐가 일정하죠? 곱이 일정해요. 서로 역수관계니까. 맞지? 그럼 곱이 일정하면 뭘 구할 수 있냐면은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곱이 일정하니까 합의 최소값을 구해서 이건 그대로 두시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2 루트 곱한 거 1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2 더하기니까 4 이상이다. 라고 증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죠? 네. 네. 요거를 전개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입니다. 맞죠?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어떻지? 곱이 일정하죠, 그죠? 곱이 일정하니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한 거예요. 더한 거는 2 곱하기 루트 곱한 거 이상이다. 더한 거는 2 곱하기 루트 곱한 거 이상이다.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요. 그래서 4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됐지? 앞 2는 뭐예요? 앞에 2? 앞에 2는 요거야. 요거는 요래 곱한 거. 그죠? 됐습니까? 2는 산술기하 평균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됐지?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얘를 사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a 플러스 b는 바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루트 ab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역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루트 a b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그대로 곱해버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4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답은 3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틀린 바가 없어요. 자, 근데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4 플러스 b분의 1 이것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a 플러스 b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루트 ab 이상이에요. 맞죠? 다음 a분의 4 더하기 b분의 1 이것도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루트 a b분의 4 말하자면은 4 루트 a b분의 1 이상입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똑같이 곱해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4 플러스 b분의 1 얘가 둘이 곱하니까 8 이상이다. 최소값은 8입니다. 자, 이거는 맞지만 이거는 틀렸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걸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풀었던 방법대로 전개하셔가지고요. 5 플러스 a분의 4b 플러스 b분의 a 이렇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때? 곱이 또 4로 일정하죠.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 두 개를 가지고 사용을 해주면요. 5는 그대로 있고요. 2 루트 곱한 거. 곱하면 4죠. 그래서 9 이상이다. 최소값이 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은 틀린 거지. 됐지? 그러면 이 방법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봅시다. 지금 중요하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얘가 왜 틀렸는가예요. 얘가 왜 틀렸냐면은 지금 이게 8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값이 8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최소값이 8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등호가 성립할 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 등호 성립 조건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8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등호가 성립해야 하고 이것도 등호가 성립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죠? A랑 B랑 같을 때. 맞죠? 근데 이것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죠?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는 두 가지. A분의 4와 B분의 1이 같을 때. 이때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맞나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A와 B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죠. A분의 4와 B분의 1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죠. 이 둘이 같을 때 딱 등호가 성립할 거예요. 이 둘이 같을 때 딱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것도 등호가 성립해야 되고 이것도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이 A는 4B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양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둘 다 등호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성립할 수 없어요. 따라서 최소값이 8이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겠지. 자, 이 말이 왜 틀렸는지 알겠습니까? 됐나요?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 괜찮습니까? 최소값이 왜 8이 아닌지 알겠습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빈칸 뚫어가지고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킬인데요. 실제로 이런 모든 산술기하 평균 문제를 풀 때 계속 이렇게 풀어야 하는가? 계속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결국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될 거고 이 최대 최소는 어디에서 답이 나오냐면은 분명히 등호가 성립할 때 답이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호 성립 조건을 통해서 답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볼게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을 때 등호가 성립할 때가 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것은 얘랑 얘가 같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곱하면 뭘로 일정하죠? 곱이 4로 일정하지.
곱이 4로 일정한데 그 두 개가 같아. 그럼 뭐랑 뭐인 거죠? 2랑 2인 거죠? 그래서 5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최소값이 9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호삼입주권을 알고 있다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봐봐. 이런 문제. 곱이 뭘로 일정하죠? 4로 일정하지? 똑같은 거 곱해서 4가 되는 거 뭐가 있죠? 2 곱하기 2죠? 그래서 2 더하기 2는 최소값 4를 갖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볼게요. 곱이 뭘로 일정하죠? 1이죠? 그러면 곱해서 똑같은 거 곱해서 1 되는 거. 1이랑 1이지. 그래서 2 더하기 1 더하기 1 최소값 4를 갖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다, 네. 왼쪽 거는 네. 하고 왼쪽 거는 안 되잖아요. 네네네. 어떤 문제가 아하. 등호삼입주권을 딱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하지. 근데 왼쪽 거를 보면은 등호삼입주권이 A랑 B랑 같을 때고요. 등호삼입주권이 A분의 1과 B분의 1이 같을 때예요. 그럼 이거는 바로 A랑 B랑 같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둘 다 만족하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때는 가능해요. 근데 둘 다 만족하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때는 불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건 안 할 거고요. 대표 유형 33번 문제를 봅시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대로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성 조건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위에 거 볼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답은 9 똑같지? 그러면 2번 문제를 볼게요. 지금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가요? 그쵸.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그럼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쓸까요? 2A하고 3B 이 두 개의 합이 일정하니까 얘네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거야. 그럼 둘 다 몇일 때가 답이죠? 둘 다 6 더하기 6은 12. 똑같으니까. 이 둘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지? 똑같은 거 더해서 10이 되는 거. 6이랑 6이겠죠? 따라서 A는 3이고요. B는 2야. 답은 6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같이 봅시다. 1번부터. 1번은 전개하면은 10 더하기 xy 더하기 xy분의 16인데요. 이 xy와 xy분의 16은 곱이 16으로 일정합니다. 그럼 곱이 일정할 때 합이 최소값을 구하는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되었죠. 그죠? 곱이 일정할 때 합이 최소값을 구하는 산술기하 평균 문제. 그럼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는가? 바로 곱이 일정하다고 말했던 이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을 겁니다. 그러면 곱이 16으로 일정한데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성입주권에 의해서 이것도 4, 4, 16 둘 다 4일 때가 분명히 등호가 성립할 거고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둘 다 4일 때 10 더하기 4 더하기 4 최소값 18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등호성입주권으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쉽게 풀릴 거예요. 자, 됐습니까? 꼭 알아두세요. 물론 2학기 때 한 번 더 하겠지만요. 다음에 2번. x 더하기 y는 8이고요. 그러면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산술기하 평균 문제죠. 합이 8로 일정하니까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성입주권에 의해서 4랑 4일 때가 답일 거고요. 그러면 4 곱하기 4는 최대값 16을 갖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33-2번 문제도 볼게요. 33-2번은 사실 산술기하 평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뒤에 나오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문제인데요. 산술기하 평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루트 x 더하기 3 루트 y 이거를 k라고 하자. 그러면 k제곱은 4x 더하기 9y 더하기 12 루트 xy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4x 더하기 9y는 20이니까요. 20 더하기 12 루트 xy 이렇게 되었어요.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지금 보니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쓸까요? 뭐가 일정하죠? 4x와 9y를 더한 것이 20으로 일정. 그치? 합이 일정한 거지? 그러면 둘이 등호성입주권 똑같으려면 얘도 10, 얘도 10일 때가 답입니다. 따라서 x가 2분의 5, y가 3분의, x가 4분의 10, y가 9분의 10일 때가 답이에요. 그대로 대입하셔가지고 20 더하기 12 곱하기
6분의 10. 답은 40. 최소값 40을 갖습니다. 아니, 최소값 40이 아니라 K제곱이 40이니까 최소값 2루트 10을 갖겠지. 그지? 최소값 2루트 10이다. 네. 네. 아, K제곱을 왜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려면은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지금 합이 일정하지만 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지? 합이 일정할 때 이상하게도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었죠. 이거를 곱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제곱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일정하니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기 위해서 K라고 놓고 제곱을 해준 거예요. 자, 됐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 반대로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산술기하 평균이다. 됐지? 요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면은 등호 선임 조건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A 더하기 B가 8일 때 A, B의 이런 어때? 합이 일정할 때 곱이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 선임 조건에 의해서 누구랑 누구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가? 무엇의 합이 일정한가? A와 B의 합이 일정하죠? 이 두 개가 똑같을 때가 바로 답이야. 그러면 두 개가 똑같으면 더해서 8 되니까 4랑 4일 때가 답이겠지? 그 최대값 16입니다. 다른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만약에 3A 더하기 2B가 뭐 20으로 일정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역시 똑같죠?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산술기하 평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등호가 성립할 거냐면은 이 둘이 똑같을 때, 즉 얘도 10이고 얘도 10일 때가 답이야. 그럼 A는 3분의 10, B는 5. 그래서 최대값 3분의 50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뭐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A 곱하기 B가 뭐 9야. 이거일 때 2A 플러스 뭐 5B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항상 등호 선임 조건을 따질 때는 합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2A와 5B가 같을 때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2A 곱하기 5B를 해보시면은 90이니까요. 얘도 루트 90. 얘도 루트 90일 때가 답이야. 따라서 답은 2 루트 9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시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 선임 조건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2A 더하기 5B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겠죠. 그래서 2A와 5B가 같을 때가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2A 곱하기 5B 형태를 90으로 만들어줬고요. 루트 90, 루트 90일 때가 답인 거지. 그래서 2 루트 90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 생각할 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가, 합이 일정하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가, 반대로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가. 이거 먼저 보시고요.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네. 무엇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쓸 것인가? 그것의 등호 선임 조건을 본다라는 거.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지막 거. 봐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 A 곱하기 B가 9일 때 2A 더하기 5B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만 가지고 푼다면 이렇게 풀 거야. 2A 더하기 5B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2 루트 곱한 거 10AB 이렇게 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A 곱하기 B가 9기 때문에 2 루트 9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2 루트 90이야. 요거는 괜찮나요? 근데 얘를 저는 이렇게 푼다라는 거죠. 누구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는가? 2A와 5B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다. 그럼 최소값이라는 것은 바로 등호 성립할 때이기 때문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은 내가 사용하는 산술기하 평균을 쓸 그 재료들 이 둘이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다. 따라서 2A와 5B가 같은 경우를 찾을 거예요. 그럼 곱이 일정하니까 2A 곱하기 5B는
양변에 2와 5를 곱해서 90이죠. 그래서 이 둘이 같을 때가 답이야. 그럼 얘도 루트 90, 얘도 루트 90이라서 답은 2루트 90이 답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산술기하 편견의 등원습 조건을 알고 있다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굉장히 편해져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양변을 제곱해서 곱의 형태를 만들었고요. 내가 산술기하 편견을 4x와 9y를 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이것도 10, 이것도 10일 때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x는 4분의 10이고요. y는 9분의 10을 대입해가지고 최소값을 금방 구해줬어요. 이게 k제곱이니까 k는 2루트 10 이렇게. 네. 답이 2루트 10이죠. 왜냐면 요것의 최소값, 최대값이라 그랬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좀 이상한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죠. 이거죠. 부등호 방향이 요겁니다. 답은 2루트 10이에요. 됐지? 자,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엄청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어요. 됐지? 응? 네, 질문.